안녕하십니까. 채널 경남 유영수가 만난 사람들 진행자 유영수입니다. 내년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각 지역 농축협 산림조합장을 차지하려는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밑 경쟁에 주력했던 각 지역 농축협 산림조합장 후보군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으며 자천, 타천 조합장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마치 지자체 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자들을 채널 경남 스튜디오에 모셔 그들의 살아온 길, 조합장에 나서게 된 동기, 조합장에 당선되면 조합원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만남으로 수성대 농협조합장에 도전하려는 정윤상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간략한 이력을 들려주시죠. 예, 저는 1957년도에서 위천 사마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위천 초등학교를 43회로 졸업하고 위천 중학교, 거창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창 상업고등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해서 3년간 훈련병들을 가르치는 그 조교 생활을 3년간 하다가 81년도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만은 그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해둔 다음에 발령이 나지 않길래 농협 시험은 81년 7월 중에 발령을 내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 시험에 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부터 농협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농협 생활을 하다가 공무원 발령이 나면은 거리로 가야지 그래 생각하고 농협 직원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작은 친절과 그 지식에도 엄청나게 크게 고마워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11월 달 돼서 공무원 서류 접수를 하러 가는 통지서가 왔습니다만은 제가 그쪽으로 가는 것은 그 내 주위에 저한테 베풀어 주시던 그분들을 배신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 서류 접수를 포기를 하고 그때부터 시작한 농협 생활을 33년간 금년 1월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향은 어디시고 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고향은 저 거창 위천이고 가족 관계는 89살 되시는 아버지와 85살 되시는 어머니가 계시고 그 어머니는 중풍 온 지 지금 14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동 휠체어로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집사람은 그 구경호 집사람이고 밑에 아들 둘, 딸 하나가 그래 있습니다. 그 어느 학교 출신이죠? 출신 학교는? 예, 저는 거창 중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취업 때문에 상업고등학교였었습니다. 거창 상고지요? 예, 거창 상업고등학교였었는데 지금은 인문계로 바뀌면서 거창 중앙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쪽 지역에 그 이지구에 그 도의원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중앙 거창 상고 나왔지 싶은데. 예, 저하고 동기입니다. 아, 동기라야? 예, 동창생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동기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조금 힘이 되겠고. 여러 유리한 모르는 사람들은 불리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당히 보니까 인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저는 1월 말에 그 명예퇴직을 하고 그동안엔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부모님을 곁에서 모시지를 못했는데 이제 직장 생활이 끝이 났기 때문에 그래 병중에 계시는 부모님과 위천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농사 규모는 어느 정도면 연수입은 또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농사는 논이 한 800평 정도, 밭이 4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는 뭐 수입을 갈 것도 없고 지금으로 봐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이제 직접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느 정도는 하시고 저는 주말로 올라가서 거들고 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고구마 농사와 그 참깨, 들깨, 이 벼농사 그래 위주로 지어봤습니다. 원래 뭐 보편적으로 농사는 다 그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풍년이라 그러는데 농사 잘 지었습니까? 예, 농사는 상당히 잘 지어가지고 그 농입을 통해서 고구마는 부산 동네 농협에 출하를 하고 지금 참깨, 들깨는 수확을 해놓고 아직까지 콩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확이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농사 수입은 어느 정도 올렸습니까? 고구마 농사는 한 단이 한 100포기 정도 되는데 그걸 한 45단 정도를 심어가지고 10kg짜리 한 100박스 정도를 수확을 해서 부산 동네 농협의 주부 대학생들한테 직거래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 박스당 한 18,000원 정도 이래 받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뭐 고구마 농사가 전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니까. 그동안 그 고향을 위해 뭐 어떤 일을 많이 했습니까? 저는 고향을 위해서 일을 딱 하는 게 농입 생활을 하면서 좀 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잘해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농산물 판매가 농협에서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수성대 농협 전무로 근무하면서 당초에는 마리, 위천, 북상 3개 농협이 있었습니다. 근데 3개 농협이 합병을 하면서 하나 농협이 되었는데 그때는 북상 농협에는 농산물 판매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굿납부터 시작해서 뭐 찰벼, 흑미, 각종 작곡들을 가서 계약 재배를 해서 그걸 가지고 판매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는 정부 수매 가격하고 일반 시중 수매 가격의 그 벼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났기 때문에 그 당시 농민들은 한 가마니라도 더 정부 수매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서로 막 다툼도 벌이고 배정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북상면에는 농협에서 논에다가 계속 계약 재배를 해서 수매를 해서 팔아줬기 때문에 북상면에 배정된 정부 수매량을 북상면에 있는 희망자들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래도 그 수량을 못 채울 만큼 그 농산물 판매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합병이 되고 나서 이걸 북상면만 좋을 게 아니라 합병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나 위천에도 이걸 확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말이나 위천에도 계약집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은 많이 되는데 납품할 때를 찾기 위해서 그래 연구를 하던 중에 양곡창교 100평에다가 작곡 소포장 공장을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소포장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흐름이 학교에 우리 농산물 급식이 이제 굉장히 확대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 급식 부분으로 대대적으로 납품을 하고 그리고 도시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판매를 해서 그 부분만 해도 농가에 큰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농협의 경영 수지에 큰 역할을 했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 주유소 부분도 항상 농협에서 판매소가 있었는데 판매소는 차에다가 직접 주유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달도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주유소를 갖다가 말이나 위천이나 북상이나 그래 후보지를 선정하다가 지금 현재 말이 지점 앞에 있는 그 주유소를 설립을 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상당히 편리하고 저렴하게 믿을 수 있는 기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농업생활을 하면서 지역에 어느 정도는 기여를 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전무님으로 계실 때 그 주유소를 예. 전공한 겁니까? 예. 그리고 이제 대출 같은 부분도 우리 마리위천 북상 관내에는 시골에는 돈 쓸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지역 안에서 대출만 해가지고는 대출을 증가시킬 수 없다라 하는 그런 생각하에 외지에 나가 있는 조합원 자녀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조합원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도시에 나가 있는 자녀분이 대출을 하고 싶으면은 직원을 도시까지 출장을 보내서 그래 도시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위주로 대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구미에 계시는 분이 한번 수성대 농협까지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생긴 농협이길래 구미에까지 출장을 나와서 이렇게 잘 서류하고 맞춰서 대출을 해주느냐. 그래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앉아서 대출만 할 줄 알았지 출장 가서 현지에 가서 대출 취급하는 부분이 제가 좀 앞서서 시행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 들리는 이야기로는 요즘 그 장례학과 관련된 공부를 하신다면서요. 네. 그 공부를 왜 하게 됐으면 앞으로 이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할 계획이십니까? 예, 제가 농협에 퇴직을 앞두고 저는 곰곰하게 생각을 한 게 지금까지는 내가 배운 작은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우리 조합원들한테 좀 친절하게 능동적으로 베풀 수 있었는데 내가 농협이라고 하는 곳을 퇴직을 하고 나면은 이거 할래야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서 저분들한테 도움을 드릴까를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노령화가 도시보다도 더 시골에 집중화가 되어서 조합원 대부분이 한 70% 이상이 65세 이상의 조합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분들 항상 만나보면은 그분들 소원이 죽을 때 자식들 내 안 먹이고 잘 죽어야 될 텐데가 그분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을 하면은 저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해결해 드리고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전 가톨릭 대학교에서 장례 지도학과 그 1년짜리 교육이 있어서 그래서 1월 10일부터 등록을 해서 그 19일 날 어제 아래 19일 날 330시간의 이론과 실습을 마치고 수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시험도 실기 시험과 이론 시험을 통과를 해서 지금은 이제 50시간 장례식장 이제 실습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하게 된 거는 지금 그 창 쪽에 있는 농협들은 아직까지도 장례 부분에 아직까지 신경을 별로 쓰고 계시는 농협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 최초로 공주에 있는 계룡농협협동조합이 전국 최초로 농협에서 직접 장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 규모가 대출금 규모가 한 700억 정도 되는 농협에서 그 장례식장 접견실이 가서 보니까 한 10개 정도의 접견실이 갖고 있을 만큼 굉장히 크고 활발하게 장례식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인근에 있는 농협은 2개 면이 합병을 해서 작은 규모의 농협인데도 장례식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보면은 방송에 뭐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에서 썼던 물건을 다시 사용하고 사기를 치고 아주 외국산 그 장례용품을 굉장히 비싸게 몇십 배가량 수익을 붙여서 그래 판다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론에 많이 나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부분을 해결해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부터 그 관련된 공부를 해야만이 다음에 그 사업을 했을 때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거기에 응시를 해서 교육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 얼마 며칠 전에 제가 그 TV를 봐서 제가 들었는데 부산이나 이런 데 보니까 지금 그 장례 용품을 그 처음에 돌아가시고 나서 덮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그 하얀 볼을 덮는 걸 보고. 수시할 때. 예. 근데 한 번 사용하면 안 해야 되는데 세탁해가지고 몇 회석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예. 그거 보셨죠? 예. 보시고 오늘 제가 이걸 오늘 대담을 하면서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정용산 씨는 이 공부를 하고 또 앞으로 보면 그 창에 그 농협 장례 예식장이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지금 포부를 가지고 있고 조합장이 됐을 때 뭐 장례 이거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 것 같네요.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장은 그 고정 투자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계룡농협협동조합이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고정자산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공주 어려운에 있는 장례식장을
위임을 받아 가지고 농협에서 직접 경영을 하다가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직접 고정 투자하기가 부담이 가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그 창에서도 서경병원이나 적십자병원 이런 쪽에서 장례식장을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나중에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은 농협에서 경영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이용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이용을 하실 거고, 그 병원으로 봐서도 농협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딱 하는 데 있어서 그 병원의 위상이나 신뢰도가 더 높게 올라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그 농협에서 조합장이 돼서 장례식장을 한다고 봤을 때 꼭 어디 말이 이천 북상이 아닌 업이든지 뭐 인근 주상이라든지 어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꼭 어디 거창업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 만약에 그 농협에서 한다면은 뭐 어떤 위치에라도 허가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또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어떤 임대를 받든지 뭐 임을 받아서 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방송에 나왔지만은 뭐 이런저런 걸 뭐 돌아가셨는데 바가지를 씌운다든지 속이고 하는 걸 절대 억구로 한다. 예.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제 상조회사에서 가입을 하면은 그 돈이 혹시 상조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을까 하는 항상 그런 불안감 같은 게 있는데, 지금은 요즘은 상조회사 가입을 안 하더라도 바로 돌아가시도 상조회사를 바로 선택을 해서, 내가 선택을 해서 그분들을 불러서 유리한 조건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그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안 되면은 직원 중에서 복지나 지도 분야 직원을 그 교육을 시키고 각종 준비를 해서 조합원들 중에서 상이 나면은 우리 직원을 파견을 해서 장례 치를 때까지 3일 동안 우리 직원이 모든 분들하고 상대를 하다 보면은 그 분야에는 당장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전문가가 되면은 아무래도 뭐 장례 물품이나 장례를 하는데 그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앞으로 거창에 우리 장례식 하는 사람들 상당히 오늘 이 대담에 나가고 신문에 나가면 상당히 신경 쓰이게 됐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예. 이제 그 본격적으로 내년에 치러질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현재 수성대 농협에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근무했던 농협을 좀 비판이랄까 이래 하는 거는 참 모순이 있지만은, 지금 제가 모든 분들한테 들리는 이야기로는 너무 움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 무엇인가 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이라도 쳐봐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너무 정체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무엇인가를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장과 임원 간, 또 조합장과 직원 간 이런 소통이나 터놓고 있는 대화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어야 그 조직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부족해서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윤상 씨만의 수성대 농협 그 부흥 버릇책터가 뭐 있습니까? 예, 뭐 저라고 특별한 뭐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그런 재주가 있는 거는 저는 뭐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농촌 문제를 어느 한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합장이 되는 것 같으면은 획기적으로 부흥을 시킨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신용사업 위주보다는 경제사업 위주로 아까 말씀드린 장례사업이나 작곡사업이나, 그리고 현재 대농가들은 자기의 거래처나 어느 정도가 체계가 잡혀가 있어가지고 농촌에서 농산물 판매나 이런 걸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작은 소농가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직화시키고 집중화시켜서 마을 기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마을이나 리 단위로 지도자나 이런 분들을 양성을 해서
그분을 보고 따라 배운다든지 모든 농지를 그분한테 위탁을 하고 가서 여가로 그분들한테 일을 해서 봉급식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리의 서편에 가면은 그 서편 이채호 의장님이 객지 생활을 하시다가 마을에 오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상당히 마을 기업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 행정안전부의 선도 농가라고 선정이 되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그분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작은 규모들의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집중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하게 된다면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작곡 사업의 유통망, 제가 이제 항상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전자 제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직접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하이마트가 자기 제품은 하나도 생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LG 제품이나 삼성 제품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큰 소리 치면서 팔 수 있는 거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큰 소리를 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승대 농협이 작곡 사업을 하면서 갖추어진 그 유통망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외부에서 구입을 많이 하는데 이게 어느 부분이 부족한 거를 알아가지고 농가들이 농사 짓기 쉬운 부분만 자꾸 생산을 해내니까 어느 부분 되는 과잉 생산이 되어가지고 가격이 폭락을 하는데 좀 더 귀하고 농사 짓기 조금 어려운 거는 생산을 안 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부분을 외지에서 구입을 하다가 소포장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시킨다면은 얼마든지 그 길이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래 사업 이거 하면은 네. 그 창에 축협이나 원예농협 네. 이런 농협들이 다 연결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조합원들이 돌아가시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이 장래 사업 이걸 갖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그래 보이는데 그 맞지요? 예, 장래 사업과 그리고 한 가지 사업은 하나로마트 사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리 위천 북상에는 이름은 하나로마트지만은 하나의 작은 가게 정도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거창 지역의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시면은 요즘은 미리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어디 가서 숙박을 하고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떻게 차량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용을 한다 하는 걸 미리 다 계획을 짜고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로마트라고 도시에서 찾아오니까 뭐 식품이나 고기 종류는 하나도 없고 이게 도시에 있는 하나로마트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이 시골에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 위천 북상 쪽에 적정한 장소를 가려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의 마트를 설립을 해서 뭐 식품이나 고기나 이런 종류까지 다 취급을 해서 도시에서 왔을 때 농협에서 주유도 하고 돈도 찾고 장도 봐서 뭐 금원산이나 월성 계곡이나 이런 쪽에 가서 씻다 갈 수 있게끔 하나로마트와 장례 사업과 지금 하고 있는 그 작곡 사업을 좀 더 체계화시켜서 그런 부분에 경제 사업 위주로 집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장례 사업 하시는 분들도 또 걱정되겠고 마트는 그 창이 지금 많습니다. 네. 많은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또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은 상당히 또 경쟁이 치열하겠습니다. 치열하고 하여튼 다른 부분은 몰라도 장례 사업은 상당히 그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 농협은 참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농협이 너무 금융 분야에만 신경을 쓰고 농민 복지 수익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한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우리 농협은 정부 행정기관과는 달리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지도 사업이나 뭐 각종 자재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서 거기서 남는 그 대출금 이자 수수료를 가지고 거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몸으로 뛰는 경제사업 쪽은 조금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진짜 필요한 거는 그 경제사업 쪽에 농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쪽인데 지금은 농민들도 그렇게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돈이 귀할 때는 돈을 빌리려고 농협에 찾아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골에는 거의 나이 드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을 대출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투자하기에는 연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출을 해가는 사람이 더 우수 고객이고 VIP 고객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방금 하신 말씀대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맞다고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0월 15일자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2%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할 시기는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용사업에 집중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그 경제사업 쪽으로 방향을 돌린다면은 조합원들한테 지금까지 들었던 그런 원성은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조합원들이 농사를 열심히 짓고 수확을 해놓으면은 판매하는데 걱정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게 농협 역할 아닙니까? 네, 그게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예, 그리고 또 농협에 오랜 또 그 직원으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만약에 뭐 앞으로 이제 뭐 조합장이 뭐 되신다면은 조합원이 농사를 지었을 때 판매하는 걱정을 어떻게 하면 정말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건지 그거 한마디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생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너무 한쪽 부분만 농사 짓기 쉬운 쪽만 집중해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파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우리가 많은 농산물을 1년에 몇십억이라 하는 농산물을 갖다가 팔고 있지만은 그 파는 것 중에서도 한 50% 정도는 외부에서 구입을 해다가 파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구입해오는 이런 부분들을 마을마다 어느 마을에는 아니면 어느 면에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으라. 그래갖고 각각 지정을 해준다면은 지금까지 외지에서 구입해오던 그런 종류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게 되면 그 분야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직원들이 처음에 시골에 있는 분들이 바뀌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해오던 그런 방식대로 계속 지금을 농사를 짓고 해오고 있는데 가감하게 그 분야는 농협에서 어느 정도는 최저 가격은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작물을 심어봐라. 그런 쪽으로 해 나간다면은 외지에서 구입만 안 해와도 우리 자체 생산만 해도 그런 부분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성대 농협장이 되시면 6차 산업, 즉 농업, 관광 분야에서 어떤 컨텐츠를 마련할 계획입니까?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관광지라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지 않으면서 저분들 오면은 우리 지역에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환경 오염만 시키고 간다 하는 그런 원망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88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가까운 대구 쪽에서 더 많은 분들이 몰려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을 돈을 쓸 수 있게끔 좀 더 지금 우리 지역에 펜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객지에서 들어와서 이래 펜션을 하지 우리 지역 토백이들이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환경과 지금까지 아껴온 이 자원을 도시에서 오신 분들한테 다 내주고 시골에 지금까지 계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농사일을 그런 쪽으로만 연구를 하고 해왔기 때문에 진짜 열매는
도시에서 기양한 그런 분들만 다 가지고 가고 생각하는데 관광지가 가지고 있는 이 천혜의 자원을 갖다가 민박 부분도 더 좀 체계화 시켜가지고 이용을 하고 그러고 이제 고향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지금 그 창농협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마리 위천 북상의 수승대 농협에는 그 묘지 관리나 벌초 대행 같은 걸 잘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그런 쪽으로 이제 자손들이 점점 전에는 뭐 자녀들이 4명, 5명 놓다가 지금 1명 아니면 2명을 놓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농업에서 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자원도 이용을 하고 그런 분들이 고향에 여름철에 찾아왔을 때 그런 분들한테 묘지 관리나 벌초 대행 이런 부분들도 농업에서 한다락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집중화를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로마트를 이용을 해서 그 앞에 장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마리위천 북상 수승대 농협 관내에 오시는 분들은 기념품 하나, 볼펜 하나, 손수건 하나도 이 짝 이름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념품으로 사가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로마트에서 그런 부분도 개발을 해서 누군가가 오시면은 돌아갈 때 기념품이라도 하나 사갖고 갈 수 있게끔 우리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그 고유의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나머지 공간은 그 소규모 농가들이 농사 지은 것을 직접 가지고 나와서 팔 수 있게끔 장터를 열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도 사가지고 가고 기념품도 사가지고 가고 벌초 부분도 알아서 위탁도 하고 가고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다시 화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노래방 가면 즐겨 부르는 애창곡이 있나요? 예, 전에는 그 추억의 테라노를 항상 갈 때마다 18번으로 불렀었는데 요즘은 그 여자 가수 현숙이가 부른 그 물방울 넥타이를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왜 남자가 여자 가수가 부른 그 노래를 부르냐 하는 그런 말도 많이 듣는데 그 가수 현숙이가 보면은 굉장히 서민적이고 효녀 가수라고 그래 소문도 나 있고 그 내용도 보면은 좀 가사 내용도 보면은 좀 소박하고 순진한 그런 쪽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 물방울 넥타이를 좀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요즘 뭐 읽고 계신 책은 또 무엇입니까? 예, 요즘 읽는 거는 TV 강연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신부님인데 시골에 가보면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 신부님이 하는 강의를 참 재미있게 들으시고 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동안에 강연한 내용들을 묶어서 하나의 책으로 그 내시는데 그 사는 맛, 사는 멋이라 하는 그런 책을 요즘 읽고 있습니다. 이 신부님은 그 농사 짓는 신부이고 생태마을을 운영하면서 그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인데 상당히 그 신부님 하면은 좀 엄숙하고 그런 데 분위기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유머스러우면서도 그 안에 좀 순박하고 그런 내용을 포함되어 있어서 그분의 책을 요즘은 읽고 있습니다. 예. 정윤상 씨의 인생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제 좌우명은 그 항상 그래 생각해 왔습니다. 그 성경 말씀 안에 들어 있지만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이 내용은 항상 제가 가슴에 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모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경남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조합장이라 하는 큰 뜻을 품고 이렇게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합장은 기관장이 아니라고 어디 가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조합장은 어느 행사장에 단상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들판이나 가정이나 도시 공판장에 나가서
항상 살다시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행사장에 나가서 높은 단상에 올라 앉아 있는 그런 조합장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 안에 품고 있는 뜻을 다 밝게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33년간 농nghiệp 생활을 해오면서 제 마음속에 품었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펼칠 수 있을 그럴 기회가 저한테는 꼭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부족한 저희 소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윤상 씨 모시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민을 위한 진정한 대변인이 되어 농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잘 해내 주시길 바랍니다. 유영수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